내가 경력기술서나 지원서를 작성할 때 내 경험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특별히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다면 여러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해봤을 텐데 어떻게 초점을 잡는 게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 전략과 실제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직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자, 이직에 대한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전략부터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준 시절 면접왕 이형 채널부터 직장인이 된 후 퇴사한 이형 채널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약 2년간 근무한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후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재취준을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그동안 마케터로서 앱 서비스, 커머스,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고 적은 인원의 회사였기에 앱 마케팅 외에도 앱 기획, 앱 운영, HR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한 지 약 3달이 된 지금은 재취준을 위해 이력 및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중인데 마케팅 외에 다른 경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마케팅 직무 경험만 살려라, 다 적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음을 어필해라 등 여러 조언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이형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스타트업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인재 대격변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돈줄이 말랐죠. 금리가 올라가고 스타트업의 투자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아마도 투자에 의존했던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심지어 부도까지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히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스타트업에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 같은 게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투자라는 이 업계에서 좀 묻지마 투자 같은 무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경제 위기 또 고금리의 상황, 고물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주 많은 곳에서 근무하셨던 스타트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직에 대한 고민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맞고요. 또 이미 퇴사하신 경우, 공고사직이 된 경우, 구조적이 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이직에 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직 바이브라는 책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직할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지금 시점에서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에 대한 이슈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너무 앞서가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커리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형편분야 사용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회사의 성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사실 이거는 스타트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모든 영역에서 성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이 다음 커리어를 더 이상 쌓아가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추세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아주 현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커리어에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인데 자금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번 위기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서가 아니라면 서비스나 만족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성된 조직 혹은 역할이었다면 이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여러분의 이직 전략이라든지 또는 성장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를 제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기업과 우리 모두가 내실을 다져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연봉 따지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복지, 더 높은 연봉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 경력에 있어서 내실을 다지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엄청난 성장성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봉이나 기타 조건에 혹해서 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장성을 생각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직 전략을 3가지로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지원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형님 면접왕 이형께서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력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시즌에 좀 특별히 강조돼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직할 때 가장 좋은 기업이 어딜까? 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이면 좋겠어요. 그게 또 다른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것을 정말 선호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체계와 질서를 과감하게 파괴할 수도 있고 다 재설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면 그것을 더 확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일 거고 새로운 경험 있는 사람들, 역량들을 영입해서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마 지금까지 성장성의 문제를 느끼고 이 절박함, 이런 심정 때문에 스타트업에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그러면 뭐예요? 엄청나게 치열하고 고객 중심적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바꿔가면서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독점적인 구조에서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산업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B2C와 직결되어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차원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산업 영역이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스타트업의 경우에 투자에 의존하는 스타트업은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그쪽보다는 수익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때 봐야 될 게 최근 3개년의 추세 그리고 수익률입니다. 3개년의 추세는 회사 내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매출의 추이가 어떤지, 올랐는지 줄었는지, 수익은 올랐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유지 정도 하고 있는지. 유지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수익률은 외부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계 평균의 수익률,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수익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규모가 막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좋아지고 있거나 경쟁사나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나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에 또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웬만한 취업 포털이나 기업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대부분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재무제표처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추세 정도만 볼 수 있다면 충분한 내용이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 번째 포인트는 관점인데요. 아까 제가 지금 시기를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로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조건, 연봉, 복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커리어에 특화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작자들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 예측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중론이 그래요. 2에서 3년 정도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될 것이다.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냐, 지금 이게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을 길게 보자고요. 한 3년 정도 혹독한 추위를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때 몸을 낮추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형편분처럼 내가 경력기술서나 지원서를 작성할 때 내 경험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특별히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다면 여러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해봤을 텐데 어떻게 초점을 잡는 게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의 경우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지원 전략과 실제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분업화에 특화된 중견기업 이상이다. 뭐 스타트업이라도 분업화된 조직 구성을 가질 수 있어요. 팀별로 그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고 팀의 분업화가 굉장히 명확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중견기업 이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중심으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경험들은 부가적으로 경력기술서 하단에, 그러니까 비교적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쪽에 참고사항으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경험들은 참고사항 정도지 평가 핵심 요소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또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한다, 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많은 경험들을 작성하시는 건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모든 것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성과의 크기가 큰 것, 분업화된 기업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적지만 멀티플레이, 멀티펑션을 요구하는 기업으로 갈수록 성과의 크기가 큰 것을 중심으로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개인이 여기에도 참여했다가 여기도 참여했다가 이런 폭넓은 시야와 전방위적인 업무 스코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두 군데 다 지원할 수도 있겠죠.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분업화된 곳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를 지원하면서 여러분의 경력이 어디가 더 적합할지를 따져가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리어는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일시적인 이동, 그리고 이제는 뭔가 취업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나 받아주는데 아무데나 가야지 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커리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곳, 또 이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독보적인 커리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선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전문성은요, 회사의 네임밸류나 자격증이나 교육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차별화된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차별화된 경험이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돈과 복지보다는 차별화된 경력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년 내에 돈과 복지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올 상반기는 여러분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 컨텐츠들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